이어서 정책주,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주 관련해서 오늘 좀 움직임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증시 부양 관련해서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안에서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은 뭐 상법 개정 관련돼서 그다음에 세법 개정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핵심은 지금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한국금융지주 같이 이제 그 금융지주사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다 합쳐져서 하나로 묶여 있는 회사들이 더 고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엄청 올랐어요. 예, 화재랑 증권을 이제 합치면서 오히려 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지주, 화재, 증권을 합쳐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또 전문 경영인을 또 도입해서 대주주가 오히려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롤 모델로 되면서 그 비슷한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지주사들이 보면 모회사,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네. 상속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는 건 본인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최대주들한테는 거꾸로 생각하면 최대주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진칼 같이 이번에 호반건설이 먹으려고 하니까 주식을 좀 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진칼만 장악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진에어까지. 국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최대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지주사들이 정신을 차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세법까지 개정돼서 뭐 배당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주사들의 저평가 영역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물적 분할보다 오히려 자회사랑 흡수합병되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알파벳 같은 기업이 보면 우리 유튜브 많이 보지만 유튜브 상장 안 돼 있죠. 예, 알파벳 안에 다 그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델이 지금 네이버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모델들의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5천 포인트가 그닥 그렇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PBR이 그냥 여기서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밸류에이션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웃으시는데 일본이 그렇게 그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그닥 좋지 않았고 지금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거의 엄청 화랑기예요. 한 3~4배 올랐죠. 네.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올랐던 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지배구조 개편,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강화하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경제는 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평가의 영역, 얼마나 밸류를 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5천 포인트 저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관련주로 알서포트, 뭐 더존비지온, 이니텍, 한컴미드 다양한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데 이 안에 탑픽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쪽은 뭐 증시 부양하면 네.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자 투표제도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이제 주총에 안 가더라도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쪽에서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인데 네. 사실은 이 안에 보면 더존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RP 전문 기업인데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의 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인데 그걸 확장시켜서 중소기업들의 재무 관리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이제 회계 보시고 경영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뭐 그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도 좀 빌려주려고 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까지 붙어 있냐면 AI까지 같이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확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더존비전을 좀 이쪽에서는 갖고 나왔고요. 네. 지금 기업 구조 개편 관련된 업무도 지금 가능한 게 많은 회원사들 중견기업들 이상의 그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죠.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저기 춘천에다 옮겨놨는데 그 춘천에다가 옮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시원해서. 전기요금 적게 내야 되니까. 네, 산속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앞으로 만약에 AI를 접목시킨다라고 하면 퍼포먼스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들과 사이도 좋고 많은 고객사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중견기업들은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더존 비전에게 많이 의존을 한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중견기업들도 이런 지역 구조, 이런 기업 구조 개편, 이런 상법 개정 이슈 이런 것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더존 비전도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한 지금 9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올 2월 달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기대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 대신에 이제 한 5만 원이 깨진다. 지금 추세는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깨지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보고 한번 끊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가가 5만 원. 예. 5만 원이고 목표가 9만 원 이렇게 예, 잡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간은 대선 이후로도 끌고 가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주로 이제 앞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정책이 제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한다라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계속 꾸준히 이제 되자마자 트럼프처럼 일주일 만에 내가 휴전을 시킬게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집권 기간 내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행해 나간다라고 보면 꾸준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은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빠르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로 잡아주셨고 그 안에서의 탑픽은 뭔지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 이것저것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암호화폐부터 NFT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막 들으시죠. 지금 쓸데없는 얘기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이 종목 반짝 올랐다, 저 종목 반짝 올랐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스테이블이라는 자체가 안정적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지금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안전이겠죠. 안전, 공신력. 신뢰성.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냐, 그 다음에 얼마나 보안에 취약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보면 이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인증기관이 한국정보인증인데 최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예, 그래서 이 정보인증 같은 경우가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좀 좋은데 지금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공인인증, 전자서명솔루션, 그다음에 DID라고 해서 탈중앙 신원 확인.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좀 요즘 은행에서 따로따로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바로 이제 등록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DID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인증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아니면 NFT가 활성화가 되든 한국 정보 인증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은 여기에서부터 이 현재가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려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한 4,000원에서 한 5,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이 회사가 원래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만 이번에 정책 이슈를 아마 제대로 받게 되면 지금 제가 주봉 펼쳐놨는데 월봉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이제 한참 올라갈 때 한 8,0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7,5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책이 바로 반영 안 되면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정책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북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꽤 많이 들었던 종목들 가져오셨네요. 일신석재나 대아티아이나 여러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석재는 포천에 그냥 그 채굴장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휴전선 근처에 채굴장이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통일이 된다라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거고. 되게 논리가 되게 그렇죠. 아니 정책주가 보통 그렇죠. 예, 인디에프 같은 경우 옛날에 개성공단에 있었던 회사인데 개성공단이 재개될까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언급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 대아티아이는 철도 관련주인데 철도 관련 이거보다 많은데 그럼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 때 하다가 사실 중단됐죠 지금.
그 일부 최근에는 북한이 그 철도를 우리나라가 이제 오히려 북한으로 침범할까봐 철도를 끊어버렸습니다. 폭파시켰죠. 네. 예, 도로도.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당장 관계 개선이 되면 뭐부터 할까요? 서로 남녀가 만나서 싸우고 만나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해라고 말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뭔가 네. 물질이 왔다 갔다 해줘야. 예. 선물을 줘야죠. 포옹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예, 물론 예. 화해,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거기에 조그만한 작고 비싼 거 갖다 주면 더 좋아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화해를 하려면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예. 북한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식량난. 그다음에 달러가 부족한 건데 우리가 달러를 줄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쌀도 보내줄 수 있고 한데 더 근본적인 건 뭘 보내줘야 되냐면 비료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비료. 예, 그래서 비료 관련된 회사들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비료죠.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비를 갖고 나왔고요. 조비라는 회사가 이제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지원책으로 선물로 아마 이 비료라든지 식량 지원이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죠, 이건. 또.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좀 받아도 괜찮은 데죠. 너무 부담 없는. 예. 그러니까 작고 뭔가 비싼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여기는 이제 평범한 아직은 조금 이제 사이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었기 네. 때문에 조금 이제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예,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비싼 거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거 이외에 또 관계 개선되면 뭐 전력도 보내준다라고 할 거고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가장 빠른 건 아마 이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비를 갖고 나왔고요. 네. 조비 지금 제가 월봉 차트 띄워놨는데 이 2018년 뭐 2021년 월봉이요. 예, 이럴 때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최근에 한 2달 좋습니다. 요즘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시면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한 11,000원으로 잡고 올라가게 되면 한 14,000원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언제든지. 네. 이게 3월 중순쯤에 한번 윗골이 길게 달린 적이 있는데 이때 13,350원까지 팍 뛰었었네요. 네,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뛰었다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이때 예. 샀던 분들이 이제 벼르고 있겠죠. 다 이렇게 물려 계시는 거죠. 예, 그 요걸 뚫어주면 이제 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다. 최근에 일봉 보면은 뭔가 만들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아, 있을까요? 예, 굉장히 흔들면서 이렇게 예, 올린 다음에 또 옆으로 계속 붙이죠. 떨어뜨리지 저기 힘을 않고 모으고 있는 힘을 거군요.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짧게 보면 그렇고 이게 아마 진짜로 지원한다 그러면 더 가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 지역 화폐 관련주에서 바로 탑픽 좀 받아볼게요. 코나아이요. 코나이, 예,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코나이가 지금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쓰는 저도 그 코나이 카드를 만들어서 써봤는데 일단 충전해서 그 현금 카드처럼 쓰는 그래서 주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용돈 줄 때 네. 그걸로 주면 뭐 그걸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줬는데 회사가 좀 잘 가다가 요즘에 조금 좀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좀 부각받고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어차피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결제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다시 조금 주목받으면서 거래량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엔 지역 화폐 활성화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 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코로나 지원 받을 지원금처럼 특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뭐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그 뭐 음식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이제 지역 화폐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코나이 최근에 흐름 좋으니까 네. 잘 눌렸고 목표가는 중장기로는 한 6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만 원이요? 예, 짧게는 뭐 5만 원까지도 튀어 올라가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니까 거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조금 크게 아래로는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네요. 단기로 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목표가 6만 원까지 열어주셨고요. 손절가 3만 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